당신은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건강, 돈, 사람, 마음 네 가지를 감추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 원칙 하나로 저는 세상의 중심을 지켜냈습니다. 드러내는 자만이 사랑받는 시대. 그러나 감추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저는 평생 이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상합니다. 모든 것을 보여줘야 인정받습니다. 성공했다면 증명하라 합니다. 부유하다면 과시하라 합니다. 행복하다면 전시하라 합니다. 당신의 아침 식사부터 밤의 감정까지 모두 세상에 내놓아야 존재가 인정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강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70년을 기업인으로 살며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요란한 자들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조용한 자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드러낸 것은 공격받고 감춘 것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을 따라 회사를 배울 때 저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 제 계획, 제 열정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이야, 세상은 네가 가진 것을 보고 다가온다. 그러나 네가 숨긴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숨겨야 하는가?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드러내면 약함이고 감추면 강함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는 중요한 협상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대는 미국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두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배신 질문만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만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우리를 과소평가했고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을 얻었습니다. 만약 제가 모든 카드를 보였다면 그들은 우리의 약점까지 파악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감추는 싸움이라는 것을. 건강을 감추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돈을 감추면 욕심쟁이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감추면 진짜 강제만 남습니다. 마음을 감추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공을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고민을 세상에 털어놓고 있습니까? 당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드러낸 순간 당신은 이미 약해집니다. 저는 삼성을 인류 기업으로 만들며 배웠습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 더 품격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려는 핵심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라 강요할 때 당신은 감추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감추는 자만이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7살 때 처음 사람의 두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웃으며 악수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방금 전에 미소는 가짜였다는 것을. 그날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사람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은 본래 복잡합니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진실하기도 하고 거짓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입니다. 제가 약함을 보이면 그들은 공격합니다. 제가 강함을 과시하면 그들은 시기합니다. 제가 불을 드러내면 그들은 접근합니다. 제가 고통을 말하면 그들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보여주지 말 것을, 드러내지 말 것을, 속을 감출 것을.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저는 28배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제가 잘하면 당연하다 했습니다. 제가 못하면 무능하다 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공장을 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합니다.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 회사 전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회장이 건강이 안 좋대. 곧 물러날 거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한마디가 이렇게 왜곡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제 건강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제 약점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건강을 감추는 법. 시간이 흐르며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35쯤 되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저는 기뻐서 가까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투자가 잘 됐네. 수익이 꽤 나서. 그 친구는 축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네는 여유가 있지 않나? 나 좀 도와주게. 저는 난처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인색하다 할 것이고 도와주면 끝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관계는 변한다는 것을.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생겼습니다. 돈을 감추는 법.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40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팀을 꾸려야 했고 신뢰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임원이 제게 추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믿을 만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를 핵심 자리에 앉혔습니다. 석 달 후 그는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았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너무 쉽게 믿었다는 것, 제가 제 판단을 남의 추천에 맡겼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추천해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사람을 감추는 법.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법. 제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함부로 보이지 않는 법. 마지막은 마음이었습니다. 50줄에 접어들며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에서도 실패했고 사람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어느 날 임원회의에서 한 이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무슨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저는 순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그러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리더의 불안은 조직의 공포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민 없는 경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도 감추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원칙, 마음을 감추는 법. 이 넷을 배우는데 저는 50년이 걸렸습니다. 건강, 돈, 사람, 마음, 이 넷을 감추는 자만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의 약점을 찾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드러낸 모든 것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을 향한 무기가. 그래서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조용히, 단단히, 깊이. 감추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감춘다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말하라는 뜻으로 듣습니다. 속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감춘다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저는 이것을 내면의 통치라 부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듯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감춤입니다. 먼저 건강을 감춘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